안녕하세요. 브이로그 편집 강좌의 조커스만입니다. 이 편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먼저 너무 늦어진 점, 그리고 기다리시던 화면 분할 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면 분할 편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 지우고 반복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 중에 있고,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아마 3편과 4편의 화면 분할 편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막편을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번 강좌가 제가 지금까지 강좌라고 타이틀을 단 강좌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막에서는 어떤 원리나 이론을 설명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쭉 브이로그를 봐오면서 느꼈던 자막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막은 브이로그 안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브이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자막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내가 녹화를 했을 때 오디오가 좋지 않아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를 자막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오디오가 정확히 들리겠지만은 대화가 없어서 그냥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자막을 다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자막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예능 편집이랑 브이로그 편집이랑 굉장히 편집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능 편집 같은 경우 자막도 그렇고 자막바도 그렇고 되게 귀엽거나 되게 컬러가 있거나 자막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스타일보다는 이번 강좌에서는 아주 심플한 자막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좀 예능 편집에 어울리는 자막이나 자막바 같은 경우는 이 레거시 타이틀, 레거시 제목 창에서 보통 만드실 텐데요. 색깔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외곽선은 이제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편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을 거고, 좀 예능 편집에 어울리는 소스 같은 경우는 예능 편집 강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 메이크 스튜디오님을 추천드립니다. 메이크 스튜디오님의 채널에 가시면은 예능 자막 프리셋, 흔히 저희가 TV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이렇게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영상 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겨보는 채널이고요. 요새는 무료 음악까지 지금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메이크 스튜디오님 채널을 통해서 예능적인 편집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폰트부터 알아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폰트는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심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의 노토 폰트입니다. 구글의 노토 폰트는 크게 노토 산스랑 그리고 노토 쉐리프가 있습니다. 노토 산스를 많이 쓰는데,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봉고딕체라고 부르죠. 이 고딕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가독성이 제일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 링크도 제가 달아놨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현재 지금 갖고 있는 폰트가 다른 나라 언어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깨지게 되는데, 원하는 국가의 폰트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폰트는 바로 이 눈누 사이트에 있는 폰트들입니다. 이 눈누 사이트에서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로 이미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손글씨 폰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딕이나 명조 같은 거를 제외한 다음에 손글씨만 체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글씨를 검색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브이로그는 이제 자기 일기를 약간 영상식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글씨가 좀 어울린다고 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고딕은 좀 딱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글씨 채를 구하셔서 쓰시는데, 이 녹색불이 들어간 거는 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어비로 시작하는 폰트를 통해서 저도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비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료 폰트입니다. 유료 폰트 하면은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고딕체나 구글 폰트나 좀 다른 사람이 덜 쓰는 폰트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현재 윈도우 기본 서체를 포함해 HY 폰트를 제작하는 한양정보통신에서 지금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폰트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약 300개가 넘는 폰트를 약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는 제 영상 설명란에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면은 각가지 서체를 다운받을 수 있고, 서체 리뷰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리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폰트를 찾아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설치한 폰트도 뜨고 삭제하는 것도 금방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TTF, OTF 이렇게 있는데 TTF, OTF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TTF는 윈도우용이고 OTF는 맥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뭐 깊게 설명하면은 저 다른 포인트가 있지만은, 하지만 윈도우라면은 뭐 TTF, OTF 상관없이 바꿔 쓰셔도 뭐 문제 없기 때문에 원하는 폰트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3개월 동안 이벤트로 이 무료로 폰트 사용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만든 컨텐츠는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다행히 이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서 사용 기간 내 제작된 작업물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 내에 업로드된 영상은 라이선스 만료 후에도 게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신청은 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사용 시작은 2월 11일부터 이제 라이센스가 제공돼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 결제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마음에 안 드셔도 3개월 동안 그냥 무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자막바입니다. 뭐 자막바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자막바를 안 쓰고 자막을 쓰면 단점은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혹은 다른 색이어도 내가 쓴 자막의 색깔과 배경색이 비슷하게 되면 자막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자막 바를 쓰는 거를 권유해드리는데요. 이 기본 그래픽을 이용해서 반응형 자막 바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기본 그래픽 패널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 메뉴창에서 윈도우에서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을 눌러주시고 뭐 다른 위치에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옆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 불러왔고요. 처음에 이 기본 그래픽에서 요 새 레이어 버튼 누르셔서 사각형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사각형. 저는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의 자막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약 2음절 길이의 단어 정도 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단어를 만들어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막도 만들 건데 새 레이어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로, 저는 조커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조커. 자, 폰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폰트 쓸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구글 폰트, 가장 가독성이 좋은 이 노트산스 CJK 한글판 이걸 쓰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반응형을 만드시면은 내가 자막을 쓸 때 이 자막바도 같이 옆으로 이제 커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맞춤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를 가운데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텍스트 가운데 맞춤 센터 얼라인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자막바도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시고 내려주시면 좋고요. 일단 사이즈도 바꿔야겠죠. 내려서 바꿀게요. 내린 다음에, 자, 그리고 저 중요한 개념이 이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자막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막보다 자막바가 밑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 건데, 자막을 먼저 만드시게 되거나 드래그로 레이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자막이 밑에 숨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막바가 맨 밑에 깔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랑 그 다음에 단어랑 딱 맞추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제가 줄일게요. 사이즈는 그냥 이 셀렉션 툴 선택 도구 이용해서 그냥 줄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줄이신 다음에 정렬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을 다시 하시면 딱 이게 가운데 맞는 자막이 됐고, 위아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는 요 좌표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딱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막바에 단어 2음절의 단어가 딱 들어올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반응형 디자인을 만드는 이 리스폰시브 디자인을 만드는 탭이 있는데, 자막바를 내가 자막이 움직이는 대로 맞추겠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막바 요 모양을, 쉐이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고정 대상을 클릭하셔서 내가 맞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방향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자막에다가 고정을 시켜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맞춰서 이제 자막바가 움직일 거냐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냥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전 방향이 다 잡혀요. 그래서 제가 줄을 띄어도 혹은 양옆으로 계속 자막을 써도 자막바는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막바가 쭉쭉 써지게 되죠.
그리고 제 줄을 바꿔도 자,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복사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막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다음 내용은 더블 클릭해서 만들면 되겠죠. 조커스마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자막을 쓰시면 돼요. 자, 또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자막바의 투명도를 낮춰서 현재 100%여가지고 자막바가 완전 까만색이죠. 여기를 좀 낮춰서 좀 뒤에 영상이 보이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이 앞에 내 로고나 혹은 내 사진 같은 거, 얼굴 같은 걸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새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파일에서 선택하시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조커스마일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 자,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데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막바 이렇게 위에 배치할 거고요. 좀 더 사이즈를 완전히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췄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자막바를 자막에 맞춘 것처럼 요 그림도 내가 자막을 쓰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고정 대상 핀도를 다시 자막에 맞춰주는 거죠. 자막에 여기서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왜냐? 아까처럼 제가 전방향으로 한다면 전방향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쓰면은 자막바가 양쪽으로 벌려지는 것처럼 그림도 양쪽으로 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림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방향을 전방향이 아니고 만약에 그림이 왼쪽에 있다면은 다시 자막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 이제는 제가 이제 글씨를 써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준비가 됐죠. 그래서 거의 완성형 자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다시 드래그를 하시면서 내용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항상 매일 만들어 써야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자막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내보내기, 이제 익스포트해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있는데 이거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는 그냥 조커스마일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원하시는 폴더, 그다음에 뭐 썸네일 같은 경우도 원하시면 썸네일 하시면은 내가 만든 자막, 뭐 그림까지 나올 거고요. 뭐 호환성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폰트 문제인데 만약에 집에서 계속 작업하실 거면 상관이 없고 뭐 다른 곳에서 작업할 때 막 호환되지 않은 폰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막 어떤 메시지가 뜨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확인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한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제가 자막을 다 지우고 찾아보기 브라우저에서 자, 제가 조커스마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조커스마일. 자, 여기 지금 썸네일이랑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드래그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브이로그 편집할 때 자막은 이런 식으로 자막바랑 자막 스타일만 불러와서 바로바로 작업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많이 늦어진 거, 그리고 원하시던 화면 분할 강좌가 아니지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잘 준비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썼던 영상 사이트 주소나 이벤트 주소 같은 거 다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